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미술을 가르치다 은퇴한 후로도 이 습관만은 그대로예요. 옆에서 코를 고는 광수를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된 게. 꽃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은퇴 후 뭔가 생기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화훼상회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에서 광수와 나누는 대화라고는 밥 먹어. 응, 경도가 전부니까요. 신선한 장미와 국화, 안개꽃을 골라 담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꽃들도 시들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겠죠. 제 결혼 생활은 언제부터 시들기 시작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꽃다발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미줄기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제가 넣은 게 아닌데 이상하다 싶어 열어봤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었어요. 누가 쓴 걸까요? 꽃시장에서 실수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건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보고 있어? 언제 일어났는지 광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 먹을래? 응. 또 그 한마디 대답이었어요. 광수는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로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술을 마시죠. 가끔 답답해서 어디라도 나가자고 하면 귀찮다는 말만 돌아와요. 아침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지만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광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하고 저는 편지 내용을 되새겼어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꽃집 일찍 열어야겠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광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주문이 좀 밀려서. 사실은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광수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꽃집으로 나가면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글씨체가 정성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쓴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루 종일 그 편지 생각만 했습니다. 손님들께 꽃다발을 만들어드리면서도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니 광수는 어김없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맥주 캔이 테이블에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은 라면 끓여 먹었어.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따뜻한 느낌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편지를 한 번 더 읽어봤어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5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편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한 줄의 문장이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를 지펴놓은 것 같았어요. 오후에 꽃집 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윤소라 씨였어요. 항상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 인상적인 분이죠. 미화 씨, 안녕하세요. 어머, 소라 씨, 어쩐 일이세요? 소라 씨는 56세인데도 정말 젊어 보이셔요.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자세도 곱고 말하는 것도 품위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남편이랑 함께요. 갑작스러운 초대였어요. 사실 소라 씨와는 복도에서 가끔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반가웠습니다.
괜찮을까요? 갑자기 준비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요즘 집에서 둘이만 있으니까 너무 적적하더라고요. 소라 씨의 표정에서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아, 이분도 저처럼 권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광수에게 말했습니다. 옆집 소라 씨가 저녁 초대했는데 어떻게 할까? 광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귀찮은데 가끔은 사람들이랑 만나야지. 집에서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알았어. 알았어. 가면 되잖아. 역시나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가겠다는 뜻이니까 소라 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녁 7시에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소라 씨가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정혜준 씨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한 게 군인 출신다운 모습이었어요. 60세라고 하셨는데 광수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혜준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절도가 있었어요. 장미화예요. 이쪽은 제 남편 한광수고요. 광수도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어 보였습니다. 자, 앉으세요.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소라 씨가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까지, 와인까지.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손님 맞는 거라 기분이 좋아서요. 혜준 씨가 와인을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자리가 필요했어요. 요즘 집에서 둘이만 있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제가 대답하자 광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말 안 했을 텐데요. 와인 한 잔이 돌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소라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미화 씨는 미술 선생님이셨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림 그리세요? 가끔 취미로요. 요즘은 꽃집 일로 바빠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아, 그 꽃집이 미화 씨 거였구나. 지날 때마다 꽃이 참 예쁘게 꽂혀 있더라고 생각했어요. 혜준 씨가 관심을 보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 제 일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혜준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군인이었어요. 작년에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집에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남편도 은행 다니다가 작년에 퇴직했어요. 요즘은 TV 보는 게 일이죠. 광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자조적이지 않고 솔직한 느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소라도 요즘 우울해해요. 혜준 씨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무대에 서고 바빴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어요. 소라 씨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격려하자 소라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 들면 도전하기가 무서워져요. 혜준 씨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도 꿈은 포기하면 안 되죠.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혜준 씨와 제 손가락이 살짝 스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라 씨가 노래를 한 곡 불러주겠다며 일어났어요. 가고파를 선택하셨는데 역시 성악전공답게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듣다 보니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잘 부르시네요. 옛날 실력이에요. 요즘은 연습도 안 해서. 아니에요. 정말 훌륭해요. 다시 무대에 서시면 좋겠어요. 혜준 씨의 진심, 어린 격려에 소라 씨가 부끄러워했어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희야말로요. 가끔 이렇게 만나요. 어때요? 소라 씨의 제안에 모두 좋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수가 먼저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네.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랜만에 광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특히 혜준 씨의 단정한 모습과 따뜻한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스쳤을 때의 그 느낌도요.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모임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혜준 씨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단정한 모습, 따뜻한 말투, 그리고 그 잠깐의 손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한 여자고 혜준 씨도 결혼한 남자인데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꽃집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장미를 정리하다가도 손님에게 꽃다발을 만들어드리다가도 자꾸 혜준 씨가 떠올랐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멍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혜준 씨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꽃집 문이 열리면서 혜준 씨가 들어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화 씨. 어머, 혜준 씨. 어쩐 일이세요?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꽃을 좀 두고 싶어서요. 어떤 게 좋을까요? 실내용이요? 네. 거실에 둘 건데요. 혜준 씨가 꽃들을 둘러보시는 동안 저는 그분을 몰래 쳐다봤어요. 역시 멋있으셨어요. 군인 출신답게 자세도 곱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이 안개꽃은 어때요? 오래가고 관리도 쉬워요. 좋네요. 그걸로 할게요. 꽃을 포장해드리면서 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화 씨, 혹시 이번 주말에도 시간 되시나요? 네. 소라가 또 초대하자고 해서요. 지난번이 너무 즐거웠다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준 씨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죠. 좋아요. 저희도 즐거웠어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뵐게요. 혜준 씨가 나가시면서 문득 뒤돌아보셨어요.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광수가 물었어요. 오늘 손님 많았어? 그냥 평소와 비슷했어. 혜준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혜준 씨네에 갔어요. 소라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더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거실에 들어가니 혜준 씨가 일어나 인사하셨어요. 며칠 전 꽃집에서 만났던 일이 떠올라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인을 마시며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광수 씨, 요즘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소라 씨가 광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취미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TV 보고 가끔 산책하는 정도예요. 아까워요.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맞아요. 새로운 걸 시작해보세요. 제가 거들었어요. 미화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해요. 혜준 씨가 동의하셨어요. 혜준 씨는 뭔가 하시는 거 있어요? 요즘 그림을 조금 그려보고 있어요. 어릴 때 좋아했거든요. 정말요? 저도 미술을 했는데 갑자기 대화가 활발해졌어요. 언제 한번 작품 보여주세요. 부끄러워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소라 씨는 광수와 다른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광수 씨, 솔직히 결혼 생활 어때요? 소라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광수가 당황했어요. 글쎄요. 요즘은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서로 남남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무거운 주제였지만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와인이 더 돌자 분위기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소라 씨가 또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뭘 부를까요? 사랑은 어때요? 혜준 씨가 제안하셨어요. 소라 씨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저는 혜준 씨를 바라봤어요. 촛불에 비친 그분의 옆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혜준 씨도 저를 쳐다보셨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미화 씨, 혜준 씨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라 씨와 광수도 깊은 대화에 빠져 있었어요. 광수 씨,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젊었을 때죠. 꿈도 있었고 모든 게 새로웠어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이게 행복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도요. 자주 만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광수와 저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좋았네. 광수가 먼저 말했어요. 응,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았다는 이유는 달랐을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밤을 되돌아봤어요. 혜준 씨와 주고받은 시선들, 그분이 해주신 말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9년을 살아오며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혜준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눈빛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일 또 꽃집에 오실까요? 그런 기대를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혜준 씨가 편지를 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그 추측만 곱씹어 봤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인데도 자꾸 그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소라 씨가 아니라 혜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꽃집으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미화 씨, 안녕하세요. 어머, 혜준 씨, 어쩐 일이세요? 소라가 꽃을 좋아해서요. 집에 두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꽃을 고르는 혜준 씨의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꽃을 원하세요? 장미는 어떨까요? 소라가 장미를 좋아해요. 빨간 장미요. 분홍 장미요? 분홍색이 좋겠네요.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면서 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화 씨, 이번 주말에도 시간 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소라가 또 초대하자고 해서요. 그럴까요? 너무 자주 찾아가면 폐가 될 텐데. 아니에요. 저희도 좋아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거든요. 혜준 씨가 웃으며 말했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꽃값을 받으면서 혜준 씨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전화번호였어요.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메모지의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편지와 똑같은 글씨체였습니다. 역시 혜준 씨가 보낸 게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준 씨가 나간 후 한참 동안 그 메모지를 쳐다봤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편지를 혜준 씨가 보낸 거예요. 그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혜준 씨 집에 갔어요. 편지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게 묘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촛불도 켜봤어요. 소라 씨가 환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거실이 더욱 운치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와, 분위기 정말 좋네요. 광수도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촛불만 깜박거리는 어둠 속에서 내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어머, 갑자기 전기가 나갔네요. 소라 씨가 당황해했어요. 괜찮아요. 촛불이 있으니까 더 분위기 있는데요. 혜준 씨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촛불 빛이 모든 걸 더 몽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혜준 씨가 저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무서우시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로는 두둥거렸습니다. 혜준 씨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거든요. 한편 소라 씨도 광수 옆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어요. 광수 씨, 이런 분위기 어때요?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이런 느낌이네요. 광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만드는 그림자 속에서 혜준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올려졌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화 씨, 편지 받으셨죠? 혜준 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네. 그게 혜준 씨가 주신 거였군요. 들켰네요. 오랫동안 용기를 못 냈어요. 왜 그런 걸 주셨어요? 꽃집에서 미화 씨를 볼 때마다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어요. 혜준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본 게 언제였을까요?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손을 겹친 채로 작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저쪽에서는 소라 씨와 광수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광수 씨, 솔직히 결혼 생활이 재미있어요? 소라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광수가 잠시 멈칫했어요. 글쎄요. 요즘은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혜준이와 결혼한 지 30년인데 언제부터인가 서로 투명인간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비슷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솔직해지고 있었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음에 모두 잠시 눈을 찡그렸어요. 혜준 씨와 제 손이 겹쳐 있던 것도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나눈 그 짧은 접촉과 대화가 우리 사이에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늦었네요. 소라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일어서면서 혜준 씨가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오늘 밤이 특별했습니다. 미화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밤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그 순간들, 혜준 씨의 따뜻한 손길, 솔직한 대화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광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리고 혜준 씨와의 만남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떨림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어둠 속에서의 그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혜준 씨와 제 사이에 뭔가 선을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분이 건네준 쪽지를 계속 읽어봤어요. 오늘 밤이 특별했습니다. 꽃집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혜준 씨 생각만 났습니다.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다음에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59년을 살아오며 처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혜준 씨가 다시 꽃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꽃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미화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네. 어쩐 일이세요? 혜준 씨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제가 꽃을 정리하는 모습을 그린 수채화였습니다. 언제 이런 걸 그리셨어요? 지난번에 집에서 보면서 기억으로 그렸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보일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과분해요.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혜준 씨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림을 받으며 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화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미화 씨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혜준 씨가 마음을 고백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 감정을 그냥 묻고 살기에는 너무 소중해요. 그날 저녁, 혜준 씨네서 또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는 정기적인 만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와인을 몇 잔 마신 후 소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우리 모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수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이요. 정말 이게 전부인가 하는. 소라 씨의 직설적인 말에 모두 조용해졌어요. 혜준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서로 남남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이렇게 생동감이 느껴지고요. 광수가 소라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광수 씨와 이야기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소라 씨가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 달 동안만 실험해 볼까요? 무슨 실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배우자와 함께 지내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만. 모두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광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미화 씨는 혜준이와 광수 씨는 저와 함께 지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는 거죠. 혜준 씨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제안이네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녀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광수가 걱정했습니다. 딸과 아들은 각자 결혼해서 독립했잖아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소라 씨가 설득했어요. 정말 한 달만 하고 끝내는 거죠? 혜준 씨가 확인했습니다. 그럼요. 한 달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네 사람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을까?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제가 먼저 의견을 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혜준 씨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해보죠. 소라 씨와 광수도 결국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상상도 못한 약속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보기로 한 거예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광수와 저는 말이 없었어요. 둘 다 방금 한 약속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죠. 내일부터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한 달간의 새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준 씨와 함께 지내게 된 첫날 아침.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들떴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혜준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커피를 끓여놓고 계셨고, 아침 식사도 간단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할 일이 없어서 지루했거든요. 30년 넘게 광수와 살면서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꽃집에 갈 때도 혜준 씨가 함께 나가서 꽃 나르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고마워요. 혼자 하다가 이렇게 도움받으니까 정말 좋네요. 혜준 씨와 함께하는 일상은 모든 게 새로웠어요. 대화도 끊이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미화 씨는 정말 꽃을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요? 사실 꽃보다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요. 역시 선생님이셨던 분다워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풍요로워졌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혜준 씨가 의외로 요리 솜씨가 좋더라고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부대 취사병 일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함께 만든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광수와는 절대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이었습니다. 오늘 꽃집에 젊은 커플이 왔는데 프러포즈용 꽃다발을 주문하더라고요. 좋겠네요. 그런 순간을 도와줄 수 있어서 제가 다 설레더라고요. 미화 씨도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혜준 씨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편 광수와 소라 씨도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면 둘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소라 씨가 정말 활발하시네요. 저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세요. 광수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생기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혜준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미화 씨, 오랜만에 그림 그려보시겠어요? 그림요? 손이 많이 굳었는데. 괜찮아요. 제가 모델 서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잡은 지가 언제였을까요? 혜준 씨의 모습을 그리면서 느낀 건 이분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 따뜻한 눈빛, 모든 게 그림으로 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다 됐나요?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혜준 씨는 계속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해서 자꾸 손이 떨렸습니다. 완성됐어요. 그림을 보여드리니 혜준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저예요? 너무 잘생기게 그리셨는데요. 제가 보는 혜준 씨의 모습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솔직해진 걸까요? 2주차가 되자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혜준 씨가 옆에 있다는 게 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광수와 30년을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파트 주민들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미화 씨, 요즘 남편분이 안 보이시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물었어요. 잠시 친정에 다녀왔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자주 보이던데요. 아, 그분은 집수리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이었어요. 딸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왔다가
혜준 씨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은 혜준 삼촌이시고 아빠가 출장 가신 동안 집안일 좀 도와주시는 분이야. 아빠가 출장을 언제부터 가셨어요? 연락도 없이? 딸의 의심, 어린 눈빛이 부담스러웠어요. 혜준 씨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어가셨지만 그 후로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화 씨, 이렇게 지내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왜 그러세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지내요. 한 달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3주차에 들어서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민준이가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광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진짜 어디 가신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바쁘셔서 그래. 조만간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아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게다가 혜준 씨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집수리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니. 그런데 왜 같이 사시는 것 같죠? 아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혜준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혜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요.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벌써 끝나야 하나 싶어서요. 일주일만 더 견뎌봐요. 그 후에는 정말 끝이니까. 혜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미화 씨,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이런 행복이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화 씨, 혹시 남편분과 별거 중이세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요. 이상한 남자가 계속 출입한다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혜준 씨에게 이야기하니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어떻게 하죠? 일단 더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혜준 씨와의 마지막 일주일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한 달의 약속이 끝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날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수진이가 아들 민준이와 함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혜준 씨는 잠깐 나간다며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걸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어디 계신 거예요? 민준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이라고 했잖니. 출장이 한 달씩 하나요? 게다가 연락도 안 되고. 수진이가 따져 물었어요. 아빠한테 직접 전화해 봤는데 다른 여자랑 있더라고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 소리야? 소라 이모라고 하던데요. 엄마, 혹시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럼 이 집에 있는 남자분은 뭐예요? 수진이가 혜준 씨를 가리켰어요. 마침 혜준 씨가 현관에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준 씨가 어색하게 인사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민준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혜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엄마의 뭐예요? 친구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그냥 친구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설마 엄마도 바람 피우는 거 아니죠? 수진이의 날선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아빠는 다른 여자랑 있고, 엄마는 다른 남자랑 있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약속, 서로의 배우자와 함께 지내기로 한 일,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쳤어요. 정말.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다니.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바꿔서 살다니. 이게 말이 돼요? 아이들의 분노가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도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30년을 함께 살면서 얼마나 지루하고 외로웠는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민준이도 화가 났어요. 이웃들이 다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광수에게서였습니다. 미화야, 큰일 났어. 소라 남편이 우리를 신고했어. 뭐라고? 불륜이라고 신고했다는 거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이야. 엄마, 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혜준 씨의 표정도 어둡게 변했습니다. 소라 씨 남편이 신고를 했다고 해요. 혜준 씨가 중얼거렸어요. 사실 혜준 씨와 소라 씨는 원래 부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소라 씨의 진짜 남편은 따로 있었고, 그분이 우리 상황을 알게 된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요. 혜준 씨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혜준 씨, 저는 어떻게 해요? 미화 씨도 원래 생활로 돌아가셔야죠. 한 달간의 꿈 같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계속 저를 비난했어요. 엄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평생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 갑자기 왜 이래요? 이제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맞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혜준 씨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미화 씨, 이 한 달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고마웠어요. 그렇게 혜준 씨는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광수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요? 그날 밤 늦게 광수가 돌아왔어요. 서로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땠어? 광수가 먼저 물었어요. 좋았어. 당신은? 나도 그랬어.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원래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변해버렸는데요. 한 달간의 실험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원래 생활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수와 저, 우리 모두 변해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서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광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응. 고마워. 함께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소라 씨는 어떤 분이었어? 활발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 혜준 씨도 정말 좋은 분이었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거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묘한 공감대가 생겼어요. 둘 다 그 한 달 동안 뭔가를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화야. 뭐가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관심이 없었어. 당신도 나만큼 외로웠을 텐데.
광수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울컥했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이렇게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결혼 초기 이후 처음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지만 예전보다는 차분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후회하네요? 후회는 글쎄다. 복잡해.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긴 하죠. 수진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언제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 싶어서요. 수진아, 물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됐지만 엄마도 사람인데 행복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딸의 이해에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도 결국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우연히 공원에서 혜준 씨와 소라 씨를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일 후회하세요? 소라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혜준 씨가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비록 문제도 있었지만 그 한 달이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뭔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광수도 동의했어요. 사랑이 뭔지, 진짜 관계가 뭔지 말이죠. 소라 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어요. 혜준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배운 거니까요. 그 후로 가끔 공원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색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은 이웃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광수와 이야기했어요. 오늘 만나보니까 어땠어? 시원섭섭하더라. 그때가 그리우면서도 지금이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래.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야.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생겼어요. 꽃집에서 일하면서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손님들에게 꽃을 주면서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꽃다발을 정리하다가 또 편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글씨체였습니다. 모든 사랑은 소중합니다. 어떤 형태든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요. 모든 사랑은 소중해요. 금지된 사랑도, 식어버린 사랑도, 다시 피어나는 사랑도.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광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해봤어. 맛있게 먹어. 고마워.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예전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미화야,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응, 맞아. 우리만의 방식으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정말 다양해요. 때로는 뜨겁고 격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고 따뜻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그 한 달이 저에게 준 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의미를 광수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준 씨와의 시간은 꿈 같은 추억이 되었지만 그 꿈이 현실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요즘 광수와 저는 서로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해 주죠. 당신, 요즘 달라 보여.
나도 그런 느낌이야. 당신도 그래. 좋은 쪽으로 말이야. 응. 좋은 쪽으로. 완벽한 행복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나름의 행복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부부의 모습 말입니다. 가끔 혜준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그분 덕분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광수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